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영어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이기훈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고, 선생님들에게 질문을 해도 잘 대답을 얻기 어려웠던 이상한 파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사역동사 help의 특이한 점이에요. 자, 우리 사역동사, 지각동사에 대해서 공부하신 적 있으시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오형식을 공부를 할 때 같이 배우게 되는 개념 중에 오형식, 일반적인 구문들과 반대되는 친구들로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하시는 거예요. 자,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는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느냐? 자, 일반적인 오형식 구문에서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여기 보어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에는요. 어떤 품사가 올 수 있죠? 형용사나 명사에 해당하는 품사면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쵸? 그런데 형용사랑 명사 역할을 하는 게 비단 형용사라는 단어, 명사라고 하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있죠? 준동사라는 친구들도 있죠. 준동사 중에 형용사나 명사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 있어요? 투부정사도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구분하지 말자고요. 암튼 둘 다 용법이 있잖아요. ing도 형용사인지 명사인지 구분하지 말자고요. 동명사든 분사든 간에 암튼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pp는 형용사적으로 사용되는 분사니까 얘는 당연히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런데 이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라고 하는 친구는 좀 특이해요. 뭐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라고 하는 오형식 구조에서 마찬가지로 보어 자리에 형용사 혹은 명사적으로 사용되는 친구들은 다 나올 수가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 준동사 중에서도 형용사적으로 혹은 명사적으로 쓰이는 친구들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동사의 종류가 뭐뭐 있다고? 투부정사, ing, pp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런데 사역동사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각동사라고 하는 친구도 마찬가지고, 준동사 중에서 누구를 가지고 오지 못하느냐? 투부정사를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요. 대신에 어떤 식으로 써줘? 투부정사에서 투를 지워버리고 동사 원형만 쓴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쵸? 동사 원형만 쓴다 라는 말을 어떻게도 표현하느냐? 원형 부정사를 쓴다 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그쵸? 여기까지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역동사 중에서도 조금 예외적인 친구가 있었으니 그게 누구예요? help라는 친구죠. help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라는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투부정사의 투를 지운 원형 부정사를 쓸 수도 있는 친구라고요. 그냥 사역동사랑 조금 다르죠. 그래서 help 같은 친구들을 뭐라고 불러요? 준 사역동사라고 부른다고요. 사역동사처럼 to를 지워줄 수도 있지만 준 사역동사, 사역동사가 아닌 애들처럼 투부정사를 써줄 수도 있는 친구라고요. 됐죠? 그런데 이런 질문 한번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사역동사에서, 준사역동사에서 help는요, 어떨 때 to를 지울 수 있고 어떨 때 to를 남겨둘 수 있는 거예요? 항상 to를 쓰나 안 쓰나 의미가 똑같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져본 적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정리해 드릴게요. help 다음에 to 부정사를 쓰는 것과 원형 부정사를 쓰는 건 그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봅시다. 제가 예문을 하나 적어볼게요.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제가 예문으로 Dad helped me to write the report 라는 문장이 있고요. Dad helped me write the report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엔 to가 있고요. 이 문장엔 to가 없죠? 그쵸? 자, 우리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볼게요. 도운 건 도운 거예요. 도운 건 도운 건데 여기 write라고 하는 돕는 행동이랑
help랑 완전 붙어 있어요? 건더기가 껴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조금 떨어져 있죠. 그 느낌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that helped me write the report 라는 문장은요. 여기 help와 write 사이에 건더기가 껴 있어요? 안 껴 있어요? 안 껴 있어요. 그러면 helped랑 write랑 조금 더 가깝겠죠. 오케이? 얘는 help랑 write랑 뭔가가 가로막고 있어서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서 거리가 벌어져 있는 느낌이라면 얘는 아무것도 가로막고 있지 않아서 딱 붙어 있는 느낌이라고요. 오케이? 이 느낌 이해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느낌에 기반해서 help 다음에 to 부정사 to가 나오게 되면요. 어떤 의미를 전달하게 되냐?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걸, 죄송합니다. to가 쓰게 되면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느낌이 강해지고요. to를 지우고 사용하게 되면 돕는다는 것과 쓴다는 게 완전 붙어버렸죠? 그래서 직접적인 도움, 적극적인 도움을 준다고 이해하게 됩니다. 무슨 의미냐? 자, help me to write the report 라고 하면요. write the report, 레포트를 쓰는 것이라는 행동을 아빠가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직접적으로 도와준다고, 간접적으로 도와준다고? 간접적으로 도와준다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와주는 걸까요? 예를 들면은 자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레포트를 쓰려면 이런 자료 서칭을 아빠가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혹은 아빠가 레포트를 쓸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온전히 집중하라고. 오케이? 이런 게 간접적인 도움이 되는 거고요. That helped me write the report. to가 빠진 상태로 그냥 write the report 라고 쓰게 되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도움이라 그랬죠. 아빠가 레포트의 일부를 직접 대신 써주는 거예요. 오케이? 즉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틀렸다는 선생님들이 많기는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help 다음에 to가 빠져 있으면요. 돕는 행동과 목적격 보어 자리에 나오는 행동이 완전 똑같은 행동인 거예요. 즉 help me write the report 라고 하면은 도와준 방법이 뭐예요? write the report. 레포트를 써준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to가 끼게 되면요. to가 끼게 되면은 이 행동을 그냥 보조만 해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문을 하나 더 적어 볼게요. John helped Mary 다음에 to eat her dinner 이란 표현이 있고요. eat her dinner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에는 to가 껴 있고요. 후자에는 to가 안 껴져 있죠. to가 거리를 벌리고 있으니까 윗문장은 간접적인 거, 아래 문장은 아무것도 가로막고 있지 않으니까 직접적인 거,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위의 문장은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아래 문장은 어떤 식으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자, 위의 문장은 to가 껴있으니까 간접적인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행동을 우리는 서포트만 해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생선을 먹고 있어. 그런데 그 생선에 가시를 발라주고 있는 거예요. 혹은 식탁을 차려주고 있는 거예요. 혹은 너무 뜨거운 음식을 먹고 있으면 식혀주고 있는 거예요. 즉 간접적으로 정말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to eat her dinner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to를 빼놓고 사용했어요. 그럼 돕는 행동 그 자체가 그녀가 저녁을 먹는 행동이랑 똑같은 거라 그랬죠. 떠먹여주는 거. 떠먹여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to가 빠진 문장의 의미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요. 우리 이런 예문도 한번 볼까요? He helped me to climb the stairs by cheering me on
cheering me on by pushing me. 자, 문장을 이런 식으로 합쳐놨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By cheering me on. 날 응원함으로써 이런 거잖아요. 응원하는 건 딱 봐도 간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인 거예요? 간접적인 거죠. Pushing me. 날 밀어주는 건 대놓고 나를 밀어주는 거니까 직접적인 행동이 되겠죠. 자, 그럼 선택해 보세요. By pushing me 라고 하려면 to를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to를 안 쓴 문장이랑 같이 와야겠죠. 왜? to를 써버리면 간접적인 도움을 의미하게 되니까요. 됐죠? 그런데 만약에 by cheering me on 간접적으로 그냥 응원만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경우에는 to climb the stairs가 어울릴까요? climb the stairs가 어울릴까요? cheering 하는 건 climb 하는 행동을 보조해 주는 것 뿐이지 둘이 같은 행동이 아니죠. 그쵸? 같은 행동이 연장선이 아니지. 그러니까 얘는 to가 따라오는 게 더 적합한 문장이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걸 구분하는 건 시험 문제에 나올까요? 시험 문제에 나올까요? 자, 당연히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시험 문제에서는 help 다음에 to를 빼도 되고 빼지 않아도 된다고. 즉, 영어로 써볼게요. interchangeable. 서로 상호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선생님의 설명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거나 독해를 할 때 원어민들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하는 거고요. 원어민들도 화자에 따라서는 이런 느낌을 가지지 않고 그냥 자기가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내용들을 한 번쯤 듣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과 설명은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요, 구학관 교수님의 영어 유감 이라는 교재에서 발췌한 예문이고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이비 같은 놈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라고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요. 이 내용들을 한번 쭉 들어보시고 지나가시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질문이 있으신 내용들은 제 오픈 채팅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에 출처를 남겨드린 만큼 여러분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 조금 더 느낌을 파악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해당 교재를 구하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